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네. 책을 내셨는데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 네. 어제까지는 어떤 걸 샀을지 모르지만 네. 오늘부터는 그 사야 할 부동산이 따로 있다. 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 부제에 보니까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시크릿까지 네. 있는 거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부동산 투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월 35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여러 평범한 월급쟁이 근로자들한테는 월급만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귀가 솔깃할 텐데 어떻습니까? 정말 350만 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예,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데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도 조금 더 저평가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반면 임대료가 집값 대비 좀 더 비싼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한국 원화로 계산했을 때 350만 원 정도 수입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은 훨씬 저렴하고 네. 그 임차인이 지불해야 될 임차료는 또 굉장히 비싸고 네. 하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게 바로 미국 부동산을 활용한 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주제로 좀 집중적으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한국에서 중개업 그리고 디벨로핑업 이 턴키 글로벌 리얼티의 대표님이시니까 문의를 엄청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받으십니까?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의 관심도는 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는 네, 이메일이라든지 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채널 뭐 다른 웹사이트를 통한 그런 문의가 작년에 대비하여 좀 많이 증가는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많이 중요시하는 전문 투자자분들께서 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제 투자자들과 비슷한 경우로 네, 아마 좀 더 안정적인 네.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미국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의 어떤 경제적 펀더멘털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으로 돈이 좀 거세게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격인 나라들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를 지금 맞이한 상태라고 평가합니다. 네. 과도한 인플레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저성장도 아닌 네. 견조한 그런 성장세를 상당 기간 유지할 나라. 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요. 네. 지금 향후 5년 동안 IMF가 진단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그리고 당분간은 3.1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년 성장률이 3.7%니까 네. 그 평년 성장률을 밑돈채 움직이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네. 근데 이 와중에 미국만 나홀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트럼프의 시대가 온다. 네. 그러면 더 강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펼쳐나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좀 휘청휘청할 수 있는데 미국은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도 많이 거는 것 같아요. 미국 국민이. 네. 그래서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자, 이런 관점에서도 또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대표님이야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셨고 영어도 잘하시고 또 미국 그 라이프를 잘 아시고
미국 그 소위 영어가 한국어보다 좀 더 편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근데 영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뭐 거주하시지도 않거나 영주권도 없거나 하시는 분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알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 미국이라는 그런 투자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뭐 모든 거를 다 감안했었을 때 좀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선입견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곳이 또 미국이거든요. 네. 예.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하여서 특별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는 않아요. 네. 단 미국인들처럼 세금을 제대로 보고만 한다면 똑같은 세금 혜택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여나 미국 부동산 나랑 관련 없네. 나 영어도 못하는데 영주권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미국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한국의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 문의 많이 주시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주시면 원래 아틀란타에 법인이 있는데 한국 법인도 이번에 만들고 계시잖아요. 아, 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문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보니까요. 미국 부동산 가치의 숨은 비밀 하면서 자산 관리를 마스터하라. 근데 네. 여기서 논하는 그 자산 관리가 부동산 자산 관리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이 컨셉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맞아요. 또 일가구 1주택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1주택자가 대부분인데 무슨 부동산 자산 관리야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좀 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자산 관리라는 게 우리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네.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함께 따라가는 것이 바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네. 부동산 유형별로 다양하게 존재가 되어 있고 네. 전체적으로 300만 개의 그 자산 관리 회사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문 투자자일수록 투자 부동산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산 관리 회사를 선임을 하고 그 회사와 함께 투자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차이점은 좀 있다고 보는 게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의 경우 비교를 해보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좀 다르게 인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세 차익에 의한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 그러다 보니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장기간으로 굳이 자산 관리를 미국처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고 끊임없이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자산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이런 인지도가 완전하게 다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어떤 그 부동산 투자자라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여러 유형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네. 지속적인 수도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산관리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사실 좀 다르기 때문인데 얼마만큼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있냐면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느냐 또는 하락시키느냐 그 모든 것이 이런 프로퍼리 매니지먼트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프로퍼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이런 깨끗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됐었을 때는 자산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러한 손실로 인해서 그 프로퍼리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는 재정적인 손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미국에서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3대 인구 구조 변화에 놓여져 있는데 네. 그럼 이게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막을 수 없다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저출산도 대응해야 되고 인구 감소도 대응해야 되고 고령화도 대응해야 돼요. 네. 세 가지 인구 구조 변화인 거예요. 근데 이 고령화라는 주제에 좀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이 고령자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소위 직장에서 은퇴한 퇴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영위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동안 모아온 돈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에서 극단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노후 준비가 안 된 채 노후를 맞이한 것, 이건 문제인데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 고령자들이 스스로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산 관리 방법을 안내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뭐 공적 시스템이 충분히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서 생활비만큼의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월 350만 원 정도가 만약에 꽂힌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면 아마도 지금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에 고령화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좀 명확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월 350만 원이면 특히 이제 아틀란타 지역 주로 전문으로 네. 하시니까 네. 월 3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영위한다. 그럼 어느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할까요? 자금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환율이 현재 달러 강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국 투자자로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또 차익에 대한 이득을 엄청 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죠. 시점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봤을 때 한 40만 불 정도의 네. 주택 가격이라고 치면은 네.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계산했었을 때 그거를 현재 환율을 비교해서 하면은 한 요 정도의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은요. 한 두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분들께서 또는 그 은퇴를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에이지의 그 분들께서 많이 고려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갖고 있는 자산이 내가 집 한 채가 있다. 근데 어떻게 이 집을 팔지 않고 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을까? 일단 능동소득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또 대두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뭐 영모기지라 그래가지고 예. 한 달에 뭐 어떤 생활비가 얼마면은 그거를 영모기지로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를 봤는데요. 네. 두 가지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 한 분은 어떤 경우였냐면은 17억짜리 그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셨는데 네.
일단은 생활 자체가 그게 넉넉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 집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그랬는데 저희 기존 그 투자자분께서 35만 불짜리 집을 투자로 두 채를 사셨어요. 융자를 끼지 않고 사신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월 임대료가 5천 불씩 예. 계속 나오는 경우였어요. 예. 근데 그걸 딱 따지니까 이 친척분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그럼 17억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네. 예, 그러면 그 자산은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17억 정도를 가지고 애틀란타에 투자를 하셨는데 네. 융자를 끼지는 않으셨죠. 어차피 현금 흐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좋았어요. 네. 예,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샀었던 이제 네. 그 케이스인데 네 채를 구입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환율 따져서 하면은 월 1,200만 원을 가져가신 경우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자체는 미국에서는 대부분 CPI 레이트에 따라서 한 2%나 3% 정도 매년 오르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대료는 좀 더 상승했고 그리고 현재 그 환율을 따졌을 때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훨씬 더 많아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본이 현금화된 자본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자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서 온전히 나오는 나의 수동소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좀 더 편안한 그 은퇴를 하는 경우가 되신 경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전세를 많이 활용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살고 계신 집이 있으셨는데 이제 전세로 돌리신 거죠. 본인은 이제 전세로 가시고 네. 그 나머지로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소득으로 좀 더 안정적인 그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케이스고 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그 리스크 분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자체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미국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분산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 그림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거야. 아니야. 앞으로는 또 우하향할 거야. 이렇게 믿음이 네, 다르실 텐데 네. 만약에 우하향할 거라고 이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리스크를 분산하는 의미에서 나를 굳이 자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월세나 전세로 만들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우상향할 만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갖고 네, 있다면 그게 부동산 자산 관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부자들이 네, 미국 부동산을 사고 있잖아요. 네. 이 말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예, 저는 공감합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부동산 중에 상업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어요. 뭐 또 하나 있다면 공업용, 농업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용, 공업용, 상업용을 산업용이라고도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하고는 달리 네, 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22년 금리 인상한 이후로도 평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오르거든요. 네, 물론 뉴욕 같은 곳은 집값이 많이 조정되고도 있지만 평균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조정되는 지역까지 감안해 보면 평균 이 소위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유독 아틀란타나 조지아주와 같은 몇몇
지역들은 가격의 상승세가 매우 강합니다.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위 뭐 그 해당 주나 시도별로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세 제도를 펼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면 인적 자본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주택 공급이 안 일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현상들.